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스폰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노사모를 만드는 힘, 또 힐링 킬러의 그 앤 실반 선생님을 만드는 그 힘을 우리가 이제 키웠을 때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덴티티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개발되느냐의 정도와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좀 높고 또 자긍심이 강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자아이상이 강하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반대로 내가 좀 열등감을 느끼고 내 존재 가치가 좀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자아이상도 낮고 꿈도 비전도 없다. 그러면 어쩌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제 과거의 스폰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또 스폰서를 만들면 돼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5분이 모여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스폰서가 다 될 수 있어요. 이 5분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아이덴티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이덴티티 개발 첫 번째 훈련을 한번 해볼 텐데 과거의 스폰서를 찾는 연습이기도 해요. 우선은 이제 내가 자기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활동들,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나다움을 느끼고 내가 정말 편안해지고 또 내가 정말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나 이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쭉 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좀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저의 눈을 마주 보는 거예요. 저의 눈을 마주 보면서 편안한 눈빛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편안함을 느껴야 되지만 제가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컨택, 그러니까 눈맞춤을 통해서 이제 편안한 라포 형성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이제 2번으로 가는데 2번에는 뭐냐면은 힘을 주는 활동들, 나답다고 생각하는 활동들, 나의 활력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 서로 소개. 제가 소개를 한 거죠. 이제 저한테 활력을 주는 활동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이런 NLP 강의, 뭐 NLP 코칭, 뭐 NLP 심리 상담, 어쨌든 NLP와 관련된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활력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주말이 되면은 편히 쉬고 싶잖아요. 저는 이제 주말이 왜 좋냐면은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주말에 제 강의가 다 집중돼 있으니까. 예, 주말은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작년에 제가 미국을 가서 이제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뭐 서부 쪽을 쭉 한번 돌고 왔는데 어떤 분은 미국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저는 미국 가서 내내 뭘 생각했냐면은 NLP 강의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나 뭐 이런 미국의 여러 지역을 도는 것보다 저는 더 좋은 게 NLP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가 뭐냐 묻는다면은 저는 NLP 강의를 하고 NLP 코칭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특기가 뭐냐? NLP 강의로 NLP 코칭을 하는 거죠. 자, 어떨 때 가장 에너지를 얻느냐? NLP 강의를 해서 가장 에너지를 얻는다. 자, 휴가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뭐냐? NLP다.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뭐냐? NLP다. 그래서 저는 이제 NLP가 취미도 되고 특기도 되고 봉사도 되고 직업도 되고 휴가도 되고 모든 게 이제 다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저다운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답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뭐가 있냐 보면 저는 이제 아코디언을 연주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추천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친구 같은 악기를 하나 다루어야 된다. 색소폰도 좋고, 뭐 기타도 좋고, 하모니카도 좋고, 저처럼 아코디언도 좋고, 이렇게 이제 악기를 하나 다룬다는 이야기는 평생 같이 데리고 놀 수 있는 친구를 하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 아코디언을 연주하거든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 다 보내고 나서 들어왔어. 이제 아코디언 연주를 하는데 검색 11시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잘 놉니다. 아코디언만 있다면.
자, 거기에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활동이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자기다운 활동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의 진가를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될 걸 기대해주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스폰서 역할을 했던 분, 이른바 앤 슬리반 스님의 역할이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노사모 역할이나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어떤 분이 있는가를 한 두 분에서 세 분, 네 분까지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이제 참 소개할 분이 너무 많은데요. 우선은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 두 분은 뭐 집에 가족 중에 가장 강력한 스폰서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 중에 국민학교 관계대 선생님, 또 중1 때 국어 선생님, 고1, 2 담임을 했던 또 우리 김교탁 선생님이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세상 가장 좋아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죠. 뭐 어머니 좋아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20대 이전에 꿈이 뭐냐 물으면 보통 사람 뭐 정치가가 되겠다, 뭐 사업가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꿈이 뭐냐 물으면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다 이 꿈이었어요. 그만큼 제 엄마한테 대한 그런 애착이 굉장히 심했고, 실제 그래서 제가 막내이면서도 대학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엄마를 모시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실 수 있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100번 이상 미팅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모실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할까. 그래서 진짜 시골 냄새가 나고 또 할머니 있는 집안에서 크고 이렇게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죠. 어쨌든 결과는 이제 이혼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해드리겠지만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너무너무 저한테 소중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큰 스폰서였거든요.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과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런 수용, 존중을 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 제가 있는 데는 어머니 힘이 굉장히 컸죠. 어머니는 가방눈이에요. 지금 말하는 가방눈. 난 누구 기억자도 모르는데 제가 만화책을 보고 있잖아요. 만화책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저녁을. 우리 동문이는 밥 먹으면서도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요. 그 만화책 보고 있으면은 이제 몸 상하려고 그만 자라고 이랬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이프로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놈이다.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밥은 먹고 사나 이렇게 물어요. 밥은 먹고 사나, 돈은 잘 벌리나, 저기 밤늦게 돌아다니고 깡패하다는데 얻어맞을라 빨리 들어라. 96세 이제 어머니가 57세 된 아들을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죠. 근데 그런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덕분에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서 잠을 잘 안 자는데 다른 집에 잠을 자는 집이 꼭 두 집이 있거든요. 한 집은 우리 누나 집, 한 집은 우리 송광면 총장님 댁. 거기서 주무셔요? 거기 부부가 있는데도? 아니요, 총장님이 집이 두 채거든요. 하나는 사모님 계시고 하나는 또 혼자 있고. 어쨌든 그 두 집은 너무 편안하죠. 또 저를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후원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제 진주에 내려가면은 진주의 실크 단지에 공장을 크게 하죠. 우진 실크라고. 그게 우리 누님이 운영하는 술집이죠. 아, 술집이 아니라 참 그 공장이죠. 누나에 대해서는 참 너무 큰 감동인데, 어쩌면은 누나는 천사 중에 천사일 거예요. 오빠가 서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빠 서울대 공부를 시킨다고, 또 동생 공부시킨다고 그 공부를 잘하던 1등 2등 하던 누나가 저기 중학교도 포기를 해버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어떤 스님 집에 식모살이를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형은 하숙을 하고 누나는 식모살이를 해서 하숙비를 대신 그걸 까고. 그런, 왜 거기 갔냐면은 이제 우리 집에 살림을 좀 살아주면은 너 야간 중학교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를 가는데 혼자 남의 집에 신고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책은 다 읽었대요. 누나 이야기. 소설책이건 수필집이건 에세이 뭐 그 집에 또 선생님 댁이다 보니 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책을 읽는 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빛을 본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집에 또 막 설교 테이프가 있었나 봐요. 또 설교 테이프를 듣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버렸어. 구원을. 누나 인생이 그렇게 해서 바뀐 거죠. 어느 날부터 이제 중학교를 못 간 것도 슬프지도 않고 공부를 못한 것도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오빠가 불쌍하고 동생이 불쌍하고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라 어쨌든 그런 이제 누나가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그 어떤 불교 신자에 해당되는 시어머니를 보시게 됐죠. 또 그 외아들을 또 이제 홀어머니가 키웠으니까 얼마나 그 또 성격이 까다로웠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완전히 왕며느리 편이 되었고 또 남편도 완전히 이제 아내 외에는 조금 못 사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비단 공장을 이제 엄청 크게 키우는 이제 누나가 됐는데 이제 우리 누나는 정말 호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우리 누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누나는 타고났다. 근데 그 누나가 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또 지지하고 응원을 하죠. 우리 카톡방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잘 초대 안 하는데 누나만 카톡방에 초대가 돼 있어요. 우리 형이나 다른 분들은 초대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누나만 초대가 돼 있어요. 그분이 어쨌든 저희 누나라서 너무 저는 감동적이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오경숙 선생님 보면 우리 누나 같은 생각 많이 합니다. 나이도 똑같아요. 토끼띠 있죠? 토끼띠. 우리 누나 토끼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누나로 인해서 이제 좋은 심성을 제가 같이 또 훈련받았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가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이제 입학비도 없었다니까요. 그때 형님이 서울대를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때 이제 우리 그 국민학교 담임선생님이 본인 월급을 틀어서 장학금을 저한테 주셨어요. 학교를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류창현 선생님이라고.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신 거예요. 저는 좋은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 선생님들 만난 것도 좋은 분들이지만 저는 인생 자체가 좋은 분들을 계속 만나왔어요. 그래서 참 운이 좋다. 입학금을 내주면서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또 저를 친동생처럼 너무너무 아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여자 선생님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소나기라는 소설을 배우면은 숙제를 어떻게 내느냐면요. 소나기를 시나리오로 옮겨와라. 이게 숙제예요. 또 무슨 시나리오 그 글이 있잖아요. 이거 소설로 옮겨와라. 이게 숙제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소설로 옮기고 시나리오 옮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밤새워서 숙제를 해가면은 그걸 막 그 A4에 9페이지가 제 숙제 내용이라면은 피드백이 3페이지야. 그러면서 새벽 4시 5시까지 숙제 검사한다고 잠을 못 자가지고 공부실에 들어오셔서 코피를 흘리고 막 이런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90점 이상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1등이 86점, 2등이 82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점수가 안 좋은 사람 다 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꿇어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밀대를 가지고 막 때리는데 1분단, 2분단을 때리면서 선생님이 막 우는 거예요. 뭐 복받쳐가지고 감정이 복받쳤어. 근데 선생님은 우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울었어.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시험을 쳤네. 90점 이상이 막 줄지어서 쏟아진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국어 교육에 이제 일정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애제자로 이제 맞아준 거죠. 애제자. 그분에게 제가 배운 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이제 돌멩이의 교훈이에요. 돌멩이의. 가을 소풍을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도예지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제가 도시락을 싸 다녔거든요. 근데 소풍 가는 날 제가 밥 싸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갔죠. 아니 그 깍두기 싸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돌멩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돌멩이는 다리를 짓는 데 쓰면 다리의 재료가 되고 집을 짓는 데 쓰면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데, 근데 이 돌멩이는 자칫 잘못돼가지고 살인자에게 사용이 되면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돌멩이는 자기 역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선택의 힘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인간이고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자, 엄마가 누나가 희생을 한다고 해서 너 또한 너 스스로 인생을 희생적인 삶으로 살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엄마 누나 인생을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는 정말 큰 인생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니한테 있다.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심오하시다. 엄청나게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죠. 중학생한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진주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서 이제 그 고마운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제가 썼겠죠. 한 10분 선생님한테 다 편지를 썼는데 한 분만 답장이 왔어요. 바로 국어 선생님한테 답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200통의 손편지를 저한테 써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은 질문이라는 선물이에요. 질문. NLP에도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인생을 살까? 이 질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렀겠죠. 근데 저를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면서 친동생처럼 사랑해주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써주는 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선물을 했으니까 그 질문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학을 가가지고 새 공책 첫 페이지에 그 질문을 썼어요. 새 교과서 모든 첫 페이지에 그 질문을 쓴 거예요.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그 질문을 보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인생을 살까? 요걸 중학교 2학년, 중3, 고1, 고2, 고3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세뇌가 된 거죠. 어느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참 이게 반복적인 질문이 반복적인 생각을 만든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게요. 어느 시점에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는 남들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집에 돈을 하나도 갖다 쓰지 않았거든요. 혼자 스스로 제가 학원 강사를 하고 학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대학을 다닌 그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학비를 해결해야 돼. 보통 애들이 그냥 일반인 공부를 한다면 나는 다른 공부를 해야 돼. 어쨌든 그 힘을 주신 우리 이명희 선생님, 지금 이제 목사님 수업을 받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신학 때 지금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제 고1, 고2 담임을 했던 분이에요. 고2 이제 담임을 했던 우리 김교탁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키가 진짜 작아요. 남자인데 160이 안 돼요. 얼굴도 되게 못생겼어요. 이름도 김교탁이에요. 그러니까 교탁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런데, 이분은 불어 스님이에요. 불어를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은, 저도 이제 이 교수법을 제가 배워가지고 학원 강사로 제가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법이 뭐냐면은 매 시간 시험을 치는 거예요. 10개의 문장을 시험 치는데 10개의 한글을 칠판에 써주면 그걸 그대로 불어로 옮겨 쓰는 거예요. 한 개 틀리면은 10대씩 손바닥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는데 5분, 맞는데 10분을 하래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이제 15분은 시험 치고 손바닥 맞는 거예요. 50분 수업이면 그럼 남는 시간이 얼마예요? 자, 35분 남죠? 35분 동안 빠르게 압축적으로 막 수업을 해. 그러고 나서 또 숙제를 해. 다음 시간에 어떤 거 시험 칠 거라고. 그러면 애들이 보면요, 국어 시간에도 프로 공부하고 있지, 영어 시간에도 프로 공부하고 있지.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를 쳤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진주 대학고등학교에 불어 평균이 87점이 나왔다면은 2등 한 학교가 한 67점이 나왔어요.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 정도로 이제 불어를 압도적으로 잘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담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기장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일기장.
우리 이제 그 대학고등학교도 오민교육이라 해가지고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다. 근데 다른 데들은 일기를 형식적으로 썼는데 저는 일기를 너무 진실하게 쓴 거예요. 그 일기장 내가 누나 이야기도 쓰고 뭐 엄마 이야기도 쓰고 뭐 쉽게 말하면 그 시절에 뭐 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애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뭐 자아 개방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읽고 우리 선생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우리 봄방학 할 때 반 편성하잖아. 그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2학년 때 내 반 한 번 하면 안 되겠냐? 내 담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우리 반에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 일기자를 봤는데 니는 나랑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데 내가 니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너는 성격해줘야 돼. 그때까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었어요. 너무 내성적이고, 내성적이요. 예, 친구도 없고 뭐 조용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전학하셨으니까 더 알죠. 예,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다. 너 성격해줘야 돼. 우리 반에 학급 반장이라. 내가 네 담임할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급 반장을 하면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훈련이 됐겠어요. 계속 나가서 얘기하고. 그때부터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요. 뭐 어쨌든 성격이 활발하게 바뀌고요. 또 그때 뭐 교련 과목이라고 있었어요. 뭐 군사교육인데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막 구령 붙이고 뭐. 우리 또 진주 공설 운동장에 이제 진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힘기나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뭐 거의 한 몇천 명이 모이죠. 한 5천 명 모인 장소에서 거기 막 구령 붙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이 확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 누나, 이명희 선생님, 저 유창현 선생님, 이명희 선생님, 김교탁 선생님 이런 다양한 이 스포츠들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만 18세 이전에 너무너무 대단한,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스승님, 스폰서님들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고 제가 그 5분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또한 그런 스폰서를 저는 만나면서 변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모토가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참 만남의 모토는 저는 바로 그 어릴 때 경험이고요. 물론 이론으로 접한 것은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의 상담이었어요. 근데 칼 로저스 인간 중심의 상담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미 저는 그 인간관계 힘을 이 경험으로 터득을 했죠. 그 경험을 한 상태에서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의 공감이라든지 무조건 수용 존중이라든지 이걸 이제 보는 순간 이거 내가 이미 했던 건데 내가 했던 게 이렇게 큰 힘을 가졌어? 이게 상담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네? 치유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무릎을 친 거예요. 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나한테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참만남 훈련을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바로 제가 참만남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참만남. 그 참만남 바탕 위에 뭐 NLP 교육, 스피치 교육 요걸 하게 된 힘이 바로 어린 시절에 이런 스폰서와의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참 많은 분들을 만났죠. 뭐 심지어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형님 동생 하는 그런 관계까지 갔었거든요. 뭐 진주의 김경수 뭐 도지사라든지 뭐 다 이제 저희 또래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그 당시에 몇 번 얼굴 뵌 적도 있었고 어쩌면 제가 정치계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왔죠. 제 친구 중에 그쪽으로 간 친구도 있어요. 그때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우리 정영훈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진주 까베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했는데 떨어졌죠.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도당 위원장을 맡았고, 그 제 절친이 그 김경수하고 다 같은 또래죠. 그리고 저기 누구야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인연이 많네. 저기 비서실장 했던 애 이름 누구죠? 임종석이. 임종석이도 우리 중앙대 와서 막 그 학생운동하고 할 때 제가 숨겨주기도 하고 그때 그 자치했어요. 다 같은 또래들이. 임종석이 8호학번이지. 869. 어쨌든 그런 계열들 그 뒤에 정치 쪽에 가 있는 이런 분들 많이 있고요. 지금 참 만남에 와서는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저는 이제 굉장한 스폰서십으로 좀 보고 있죠. 우리 앞으로 더 만들어 가야 될 그 스폰서들 무궁무진하죠. 제 꿈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죽을 때 제 문상객으로 20만 명 이상을 지금 근데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비꽃 할머니라고 있어. 제비꽃.
이제 우리 저 밀턴 에릭슨 그 치료법에 보면 나오는데 제비꽃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에릭슨이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제비꽃은 다 피어났는데 제비꽃을 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꽃을 키우지만 말고 내가 이 동네에 사람들 다 그 경조사를 알아줄 테니까 익명으로 생일날에 생일 선물로 회갑년에 회갑 선물 이렇게 선물로 보내봐라. 그러면 좋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이제 좋아졌어요. 근데 그로부터 20년 이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장내 흉결이 22일 이상이 됐다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분처럼 저도 내 장례식에 한 20만 명 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든 제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끝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차례예요. 선물을 어떻게 주냐면은 자 교수님 이야기 듣기 이전에 교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 참 좋았거든요. 이게 첫 번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좋은 점도 많이 있네요. 예, 그 점도 참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 제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정동훈 교수님은 이런 분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참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재에는 지금 뭐 보면 알아본 건 뭐뭐입니다. 감장 뭐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시킨 대로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영 목사님부터 좀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몇 분 해야 돼요? 시간 관계없이. 자, 이야기 듣기 전에 좋았던 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교수님에 대해서? 네. 저에 대해서. 여기 이제 스폰서십을 해주는 거지. 자, 이야기 듣기 전에 뭐가 좋았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 전에는 물론 좋다는 그런 감정도 있었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이 NLP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또 좋은 관계 참만남으로 많은 사람들 같이 어울림하면서 그 사람의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 과정이 그냥 본인의 자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교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저건 좋다 저거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나중에 결과를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끼는데 교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교수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오경수 이사님. 교수님을 언제가 느낄 때 잡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는 살아나는. 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교수님이 큰 바위 같다.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제가 10년 이상 왔잖아요. 역시 바위구나.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테라스에 하초들 많이 두어서 네. 그 잡초를 많이 키워요. 어허. 그 화분의 잡초들을 그냥 키워요. 없애지 않고. 그래서 그 잡초에 대한 감상을 해요. 네. 어디서 날라와서 오동나무도 피고 어디서 날라와서 얘들이 여기서 자리 잡았는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물어줘요 잡초한테. 네. 그래서 이 생명력 그리고 어디 가도 적응하는 잡초를 사람들은 밟을 일이 아니다. 전 진짜 요즘에 그 테라스에서 그걸 진짜 느끼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듣기 전에는. 네. 그래서 진짜 그 영구에 계신 제가 성장할 때까지 계신 그런 본인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네, 그걸 메시지를 주지 않나 포기하지 말아라고. 네. 근데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원동력에는 그 스폰이 교수님을 지칠 때도 있었을 텐데 그 지치지 않게 부채질을 해주시고 이래서 교수님이 그 힘이 길러져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해서 참 그 인복이
교수님이 어쩌면 진짜 살아나는 잡초처럼 진짜 저 친구는 뭔가 불굴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게 발견이 돼서 그분들이 교수님한테 해주지 않았을까 이거는 플러스 힘 이렇게 그래서 완벽한 교수님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같은 원리니까 다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를 도와주는 힘이 강해요. 아마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았나 이제. 근데 교수님이 감동적으로 오지. 그 우리 친구들 만나 보면요, 옛날에 그 김교탁 선생님은 다 욕을 해요. 교탁이 하면서 막 죽이고 싶다고 하고 막 욕을 해요. 맨날 이렇게 때렸으냐. 저는 근데 그 선생님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제가 고맙다 얘기하잖아요. 나를 필종이래. 넌 어떻게 그 선생님을 좋아하냐고. 너는 이가 갈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저기 우리 이명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명희 선생님이 1학년 4반 담임을 했는데 그 4반에 반장을 한 애가 있어. 근데 그 걔가 시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앙숙이 앙숙. 저는 이명희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 반에 반장을 했던 걔는 자기 옳게한 일을 엄청 싫어하지. 그러니까 참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이 되기 쉽지 않다. 그럼 세상이 이치적으로 분배 같아요. 나를 다 좋아할 수 없고 내가 다 좋아할 수 없듯이. 그래 그래서 이명희 선생님이나 김교탁 선생님 이분은 되게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네, 저랑은 잘 맞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숙 기사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정동문 교수님은 NLP 전문가시고 열정적이고 또 친절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교수님께서 그 많은 분들에게 그런 스폰서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스폰서로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을 주는 건 쉽거든요. 네, 맞아요. 받아보지 않고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누기는 쉽지 않아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경험이 우리들에게 다시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저는 순전히 이제 정말 보답하는 의미야.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 자, 그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환경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네. 네, 교수님 이제 전에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듣기 전에 이제 참 경범하고 시골 같은 분이고 저하고도 교감이 갔었고 있는데 또 오늘따라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듣고 하다 보니까 참 나는 사실 어릴 때 나를 지시해준 사람이 없었다. 단지 어릴 때부터 이제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네. 천주교의 뭐 예수님, 성모님을 이제 쭉 받아왔는데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뭐랄까 그거 없어도 교수님은 하나의 살아있는 예수님, 부처님이다. 모든 사람 아무리 뭐 지구 역사에 뭐 훌륭하다, 뭐 부처님, 예수님 뭐 하는데 소용없다. 네. 모든 그 가정에서 쭉 살아도 지금은 진짜 우뚝 솟아서 뭔가 모르게 부처님, 예수님 못지않은 그 당당한 훌륭한 살아있는 신이라는 그런 존재를 보고 느끼고 하면서 참 나도 교감을 하고 나도 이 정도 이제 NLP 여기 하면서 종교를 더 이제 멀리 하게 됐어. 뭐 어쨌든 사람이 하는 예수님이다 뭐 부처님이다 다 개소리고 다 그나물 가나물 그래서 하는데 교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참 이 종교가 있는 거는 죽음을 참 신비시했겠지. 어떻게
지구 역사는 뭐 수만 년인데 앞으로 뭐 영원히 지구 영원할 텐데 그것도 흔들림 없이 나는 살은 쉬다 뭐 어디 그뭐 수양처럼 나는 내 한 몸으로 해서 우주를 비춘다. 나의 존재는 참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한 존재는 뭐 영원무토록 산 그날까지 사람으로서 뭐 세상을 변할 수가 안 변해도 좋아. 그 영향력은 지금도 빛나고 있고 과거도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이 우주의 한 존재는 뭐 어쨌든 예수님 부처님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현재가 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천만 년 이 심리 통합시 뭐 심리 가족이 뭔가 모르게 90점을 찾아서 뭔가 모르게 현대판 예수님 부처님처럼 정신이다. 아이고. 그겁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